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사카 유지와 김경련의 일본 저격 그 10번째 시간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그 교수님 저기 스튜디오가 좀 환해진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조금 그 배치도 바뀌었고, 예. 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일주일 만에 와 보니까 제작진들이 자리 배치를 새로 해놨더라고요. 네. 예. 저는 뭐 어쨌든 교수님 얼굴 보기가 이렇게 편해서 예,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예, 네. 다행입니다. 예, 호사카 이즈와 김경련의 일본 저격이 드디어 10번째 방송입니다. 그 10번을 거치는 동안에 여러 가지 실수도 많았지만 유튜브 일본 전문 방송으로서 차근차근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회수가 수십만 되는 그러한 그 영상도 여러 편 있고요. 또 이게 저는 모든 게 시청자 여러분들의 성원과 그리고 교수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이미 지난주에 약속드린 대로 오늘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정말 무엇이든 물어보셔도 괜찮습니다. 호사카 교수님이 다 답해 주실 거고요. 저는 여러분들의 질문을 정리하겠습니다. 많은 질문 기대하겠습니다. 일단 그 유튜브 댓글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카톡으로도 오마이TV 3355 OHMYTV 3355 아이디로도 친구 추가를 하시면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카톡 아이디는 어제부터 열어놨는데 아직도 아무도 친구 추가를 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 해보셔도 괜찮고요. 일단 뭐 유튜브 댓글이 가장 편하니까 유튜브로 질문을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질문을 받아서 교수님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댓글을 보니까요. 그 예전과 다르게 역시 오늘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이라서 그런지 질문이 아니라 댓글 창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성진장님께서 반갑습니다 교수님. 무무님께서 따르릉이 국격이야 뭐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은 다른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매웅이님 안녕하세요. 이용숙님 반갑습니다. 네, 일단 여러분들께서도 시동을 걸고 계시는 것 같고, 자 교수님 호사카 유지 TV에도 많은 분들이 와 계시죠? 예, 많이 들어오셔가지고요. 인사를 지금 많이 나누고 있는데요. 네, 그 중에서도 질문이 벌써 하나 들어왔어요. 네, 디디님이 일본이 이번에도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을까요? 막 이런 아주 우리가 알아야 될까? 좀 걱정이 되는 질문을 먼저 하셨고요. 네, 그리고 박준서님은 일본이 전쟁을 일으킨다면 일으킬 돈이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예, 사실 그 일본은 옛날에처럼 쉽게 전쟁을 일으킬 수는 없겠죠. 그렇겠죠. 예, 당연히. 그러나 미국을 따라서 예. 이번에는 그 한미 미일 정상회담에서 네, 대만 문제를 네, 거론했기 때문에 네, 대만에서 유사시에 일본은 아무래도 자위대를 박용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네. 여러분 뭐 이렇게 교수님께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실 테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 질문을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네. 일본은 전쟁을 일으킬 돈이 있을까요? 네, 하는데 그런 돈은 아마 모아서 예. 만들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도 예. 그 올림픽을 완전한 적자가 될 건데 네, 아무래도 그 올림픽에 돈을 많이 투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비슷하게 할 거예요. 네, 네, 저희가요, 이렇게 그 호사카 유지와 김경련의 일본 저격은 오마이TV하고 그 호사카 유지 TV가 콜라보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댓글로 많은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이제 먼저 금주의 일본 뉴스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일본의 코로나 상황을 알아보겠는데요. 호사카 교수님의 비장의 무기 오늘도 만능 PPT를 열겠습니다. 예, 교수님 잠깐 그 지난주에 김어준 씨가 하는 다스베이더를 보니까 우리 시간에 보여주셨던 PPT를 그대로 사용하시던데요. 네. 저는 참 반가웠습니다. 그 다스베이다하고 그 이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네. 다 같다고 할 수는 없고요. 그렇죠. 그리고 지난번에 지난주에 화제는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했어요. 네. 그리고 그러나 물론 그 하는 이야기는 조금씩 다르게 네.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네. 자, 그러면, 그러면 예. 네네. 일본의 코로나 상황을 한번 알아볼까요? 예, 그 한산 보시던 그 일본 전체 확진자 수 손질을 부탁드리겠고요. 이거 보시면 지금 그 일본은 아직은 그 하루에 2,000명 정도 네. 확진자가 네.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많이 줄었는데 그래도 한 2,000명 정도 예, 2,000명 나오는군요. 정도. 예. 한국에서는 지금 어제는 300명대로 떨어졌잖아요. 네네. 네, 400명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한국은 400명에서 예. 500명. 예. 네, 그 인구 비례로 생각하면 일본은 1,000명 정도 나온다면 한국하고 비슷하다라고 그렇죠. 할 수가 있는데 그 2배 정도 그러니까 확진자만 보면 2배 정도 어렵다. 네. 일본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역시 도쿄죠. 도쿄 올림픽이 열릴 도쿄는 500명 정도. 500명 조금 그 아래로 네. 450명에서 500명 사이를 일주일간 거의 그렇게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전체의 그 확진자 수랑 비슷하네요. 네, 비슷하죠. 도쿄가. 예. 네, 사실 그 의료 전문가들은 이게 100명 이하가 되어야 네. 아주 안전한 올림픽을 할 수가 있다. 예. 그러나 일본은 이게 300명 이하가 도쿄에서 된다면 무조건 네. 그 긴급 사태도 해제하고 네. 올림픽은 강행하겠다. 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네, 그런 태세죠. 네네. 예. 그리고 또 역시 항상 보셨습니다마는 일본의 사망자 숫자가 장난이 아닙니다. 사망자 숫자요. 사망자. 예. 한국은 그 5명 이하예요. 5명 이하입니다. 좀 보니까 뭐 1명 아니면 2명 뭐 예, 정도 요새는 나오던데요. 또 그렇게 예. 됐는데요. 일본은 확진자 이상으로 네. 중증 환자에서 사망하는 그런 분들이 많아가지고요. 100명에서 50명 사이 그렇게 매일 그렇게 나오기 네.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그렇습니다. 할 수가 예. 있죠. 음. 자, 다음으로 보시면 이것도 요새 쭉 봤는데요. 요새 관심 있는 것은 백신 접종률이죠. 네. 네, 1차 접종률은 6월 13일 시점이지만요. 그러니까 이틀 정도 전에 시점인데 인구의 8.3% 정도입니다. 8.3%예요. 네네, 일본에서 어제도 있었기 때문에 그 프로 정도가 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네. 네, 그러나 일본은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그 1자하고 2자를 합해서 네. 숫자를 내고 있어요. 네, 눈속임이죠. 눈속임이죠. 예. 그거는 따로따로 그렇게 보여야 되는데 네. 합해서 한다라는 것은 그 너무 숫자가 적기 때문에 인구에 비해서 그래서 조금 많게 많아 보이게 하기 그렇게 위해서요. 예.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거기에 대해서 한국 쪽도 역시 확인을 하셔야죠. 네. 그 어제도 뉴스에서 많이 보도가 되었습니다만은 6월 13일 정도에서 23% 1자 예. 접종률이 23%가 됐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라갔네요. 네, 역시 전라남북도가 가장 많고요. 30%를 넘었고 네. 다른 데서도 25%가 넘는 데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네. 그러니까 강원도, 충북, 충남도 그렇고 경북도 그렇고요. 부산도 25%를 넘었습니다. 네. 서울은 아직은 그 22.6% 정도인데요. 네. 서울도 서서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계속 이것은 그 뭐라 할까 상승 네. 기류라고 할 수가 지난주에 있죠. 댓글을 보니까요. 여기 지금 세종시가 가장 낮게 나오지 않습니까? 음. 예, 이것은 이제 세종시에는
타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살기 그러니까.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고 합니다. 네네 예. 그런 이야기죠. 예. 역시 이번 주도 세종시는 16% 아직이요. 네.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세종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네. 그 세종시에 주소지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 네. 이 숫자이기 때문에 네네. 아무튼간에 조금 예. 낮은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자, 다음은 이제 G7의 이야기를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예,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요, 이게 이제 지난 주말이었죠. 네, 예, 네. 영국에서 이제 주요 7개국 회의가 열렸는데요.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초청을 받아서 많은 화제가 됐습니다. 교수님께서 그 사진과 함께 G7 회담 일본 쪽 반응을 중심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자, 다음 그 사진인데요. 이것은 김견영 기자님이 저에게 보내주신 사진입니다. 이거는 예. 오마이뉴스에서 찍은 건가요? 아, 이게 청와대에서 제공한 사진입니다. 청와대에서 예, 예. 제공하셨군요. 네. 이게 문재인 대통령 그 내외분이 바로 영국에 도착한 그 모습이죠. 네. 아주 그 인상적인 부분은 한 사람도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것이거든요. 예. 굉장히 그러니까 막 영국에서도 방역이 특히 백신 보급률이 아주 높아가지고 마스크를 안 쓰는 그러한 상황이 지금 그 영국 상황 아닙니까? 네. 네. 그러나 또 하나는 역시 K 방역의 성공이라는 것이 한국에 대해서 영국에서도 상당히 인정하고 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예. 문 대통령 부부도 마스크를 물론 안 했지만 그 옆에 마중 나온 분들도 마스크를 안 하고 있고요. 네. 그 근위대라고 하죠, 영국. 그렇죠. 의장대 이 군인들도 아무도 마스크를 하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또 다음 사진이 네. 상당히 충격적이었어요. 네네. 이것도 기자님이 보내주신 사진인데요. 예. 이게 예. 그 일본 스가촌이 일행이 네. 같은 공항에 네. 도착한 그 모습이죠. 너무 재밌어서 제가 교수님께 전해드렸습니다. 예. 이거는 그 어디에서 제공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아하. 인터넷에서 네티즌들이 네. 가져왔는데 아마 일본 쪽 미디어에 실린 사진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마 네. 그렇겠죠. 네네. 그런데 그 스가촌이 일행이 모두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뿐만이 아니죠.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중 나온 영국 측 사람들도 다 마스크를 했고 네. 그 옆에 의장대들도 다 마스크를 했습니다. 검은 마스크를. 네. 이게 마치 무슨 그 뭐라고 할까요? 어디 그 출정 나가는 군인들 같기도 하고 예. 상당히 딱딱합니다 분위기가. 그러니까 예. 사실 그 군의대는 그 문재인 대통령 내위분을 그렇게 맞이한 사람들하고 네. 같다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같은 사람들인데. 그런데 왜 이렇게 다른 대응을 했을까요? 예. 뭐 스가촌 일행이 마스크를 했으니까 네. 갑자기 그렇게 마스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근데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 네. 혹은 이게 뭐라고 할까 사진을 그렇게 조작을 했나요? 그럴 리는 없고요. 예, 그럴 리는 없겠죠. 근데 이제 글쎄요. 이 해당 국가의 상황을 반영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그럴 그런 수도 생각이 있죠. 드는데요. 지금 예. 그 일본은 그 아무래도 백신 보급률이 이 OECD 최하위라는 그렇습니다. 것이 예. 세계적으로 상당히 유명합니다. 네네. 또 특히 영국에서는요 도쿄올림픽 개최에 굉장히 그 비판적인 네. 언론들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것을 좀 반영한 것이 아닌가 네. 그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네네. 일본은 또 올림픽을 개최함으로 인해서 올림픽 변이 바이러스가 나올 수가 네. 있다. 이런 이야기도 토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일본 아니나 그렇다기보다 세계적으로 그렇게 예.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네.
또 일본 내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사망자도 많고 네. 또 이상하게 영국형 바이러스가 굉장히 만연되고 있잖아요. 일본에서. 그렇죠. 일본에 이제 영국형 바이러스가 많이 만연되고 있어서 그래서 그래서 사망자가 많은 영국에서 거죠. 많이 예. 조심했나 그런 아무튼간에 다시 한번 예. 앞에 네. 사진 보시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내외분을 맞이했을 때하고 굉장히 태조적이다. 그만큼 그 한국 강호 일본에 대한 코로나 상황에 대한 영국 쪽의 인식이 큰 차이가 있다. 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자, 그 다음 사진도 역시 G7의 상징적인 사진이죠. 이것은 그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가 되었죠. 그렇습니다. 네. 예. 우리나라 언론에서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되었고요. 네. 예, 지금 가운데에 보리스 존슨 그 영국 총리고 그 네. 우리가 이제 볼 때 왼쪽에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오른쪽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렇게 세 명이 앉아 있는 것입니다. 네, 예. 그런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일본에서 이 사진을 보도한 데가 한국계 신문이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본 예. 안에서는 이 네. 사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네. 네, 네. 일본 안에서는 뭐 이렇게 보도할 이유가 이제 별로 없죠. 그 스가 그렇죠. 총리가 나온 사진을 보도하겠죠. 네, 네. 네. 한국청에서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더 환하게 네. 웃고 계시고요. 네네. 그런 면에서는 그 굉장히 뭐라 할까 한국의 위상이 좀 높아진 게 아닌가 네. 그렇게 느낄 만한 네. 굉장히 좋은 사진이라고 음. 할 수가 있죠. 예,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상석에 앉으셨다라고 이렇게 네네. 하는 네티즌들이 환호했습니다. 네. 예.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이번에 그 3일 정도 있었던 G7 회의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웃고 계셨어요. 예, 예. 이게 대단히 좋은 거거든요. 음. 서양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웃는 게 인사이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물론 우리 전사들도 해외 나가면 네. 잘 웃으시는데 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굉장히 웃고 계시는 모습이 그렇습니다.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네. 그런 면에서도 그 각국 전사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아주 따뜻하게 네. 맞이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반면에 네네. 이제 일본의 스가 총리는 어디에 앉아 계십니까? 예. 예. 자, 다음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이게 스가촌리까지 포함한 그러한 사진인데요. 스가촌리는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 그 얼굴이 조금 그도진 사람이 스가촌리밖에 없는 그러네요. 거죠. 예. 네. 문재인 대통령 계속 웃고 계시고 음. 그 여유가 있는 모습이잖아요. 다들 앞을 쳐다보고 있는데 스가 총리만 혼자 뭔가를 이렇게 예, 계속 노트를 보고 있는 예. 그러한 그리고 사진- 스가촌리의 인상이 별로 안 좋았어요. 예, 예. 역시 계속 웃고 있는 모습이 아닌 모습이 예. 많이 사진에도 포착되어 가지고요. 뭔가 초조하게 수천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네, 긴장하는 모습이죠. 네.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런 사진은 내보내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것은 촌리가 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렇게 자리 배치가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아, 그럴까요? 예, 뭐 문재인 대통령 4년 지났고요. 근데 그렇다면 바이든 대통령도 스가보다 이게 취임한 지 예, 그렇죠. 얼마 안 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일본 언론의 해석은 좀 잘못되어 네, 있다라고 할 수가 있죠. 네. 마크론이라든가 네. 그리고 마크론 대통령 옆에 있는 분은 그 캐나다의 네. 수상인데요. 네. 이런 분들은 조금 그 시간이 지났죠. 네. 전상이 된지. 예. 그러나 이런 부분은 스가촌리, 일본 쪽에서는 좀 불만이 예. 나올 만한 내용이고, 근데 이 위치 배치가 왜 이런 식으로 됐는지 일본 내에서 되도록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는 사실입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역시 화제가 된 사진은 다음 사진이죠. 이게
G7에 참여한 그리고 초대받아서 참여한 4개 극촌산도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네, 그러네요. 네네. 예. 문재인 대통령이 오른쪽에서 두 번째에 서 계시네요. 앞줄. 예. 그러니까요. 이것도 상당히 스가촌리는 사실 어디에 있는지 잘 보지 않으면 좀 안 보이는. 저도 아까 한참 찾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사진도 일본에서 내보이기가 별로 반갑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역시 일본에서 해석을 안 하고 있고요. 네. 물론 앞쪽에 왼쪽으로 보면 남아공의 대통령이 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는 조대 국가 중에서 문재인 대통령만 앞자리에 세웠다라고 할 수는 없고요. 예. 네네. 그렇긴 한데 어쨌든 간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도 그 영국 총리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의 가운데 이렇게 서 계셔서 그러니까 상당히 뭔가 중요한 자리에 서 있다는 그런 느낌을 네. 받게 됩니다. 아무튼간에 이번에 정상회담에서 한국은 백신 보급 국가로서의 위상이 아주 높았고요. 네. 그리고 K-방역라는 네. 부분에서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또 대중국에 대해서는 네. 반도체 관련 예. 그러니까 하이테크놀로지 부분에서 G7 국가들도 사실 한국의 기술이라든가 네. 제조 능력 이것을 다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이게 일본에서 얻는 부분들이 한국에서 지금 나오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G7 국가들은 이번에는 증급 보위망을 만든다. 특히 그 부분에서는 좀 견해 차이가 있었어요. 네. 프랑스라든가 독일은 중국하고 상당히 역시 무역 고래가 있어가지고요. 중국을 그렇게 자극하고 싶지 않았다라는 게 사실이고. 그렇겠죠. 예. 그러나 영국하고 바이든 대통령, 특히 바이든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이번에도 보여주겠다. 그러한 네네. 목표를 갖고 있었는데 그러나 이런 G7 국가에 있어서도 한국이라는 나라가 충분히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국가가 되었다. 네네. 그런 것을 이번에 G7 네네. 회의는 보여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이테크놀로지라든가 네. 그런 부분에서는 일본이 사실상 아시아에서는 최고였는데 그러한 순위가 여러 가지 면에서 바뀌기 시작했다. 예.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 또 5년 가면 얼마나 바뀔까요? 예. 네. 그렇습니다. 네. 또 다음 또- 사진 보실까요? 또 여러 예. 가지 사진이 있어요. 네네. 이것은요, 일본 네티즌이 교도통신에서 나온 사진을 갖다가 위에 타이틀만 바꿔가지고 이제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예. 이게 일본 말로는요, 위쪽에 있는 이 글자는 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와자와자 하지오 카키니 이끈다. 네. 이게 무슨 뜻이냐고 하면 일부러 굴욕을 당하게 하기로 갔다. 같다. 예. 그러니까 스가촌리가 각국의 전사에게 무시를 당하고 네. 굴욕을 당했다. 아. 이러한 이야기를 교도통신의 타이틀인 것처럼 네. 트위터에 올려서 돌렸어요. 스가 총리를 조롱하는 내용. 조롱하는. 예. 일본 국민이 그렇게 한 것인데요. 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네. 특히 일본의 그러니까 관방 장관, 일본 관반이죠. 네. 수상을 보좌하는 예. 거기서 겹붕해가지고 네. 이 네티즌을 조보를 하겠다. 이 트위터를 가지고요.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오히려 아니 트위터에 글 올린 걸 가지고 어떻게 그러니까요. 잡아넣을 건가요? 어떻게 할 건가요? 예. 일본이 이제 그 민주주의 국가라고 네. 할 수가 있는지 음, 그러니까 스가 촌리도요 너무 독단적으로 예. 그 정책을 많이 결정해요. 네. 그러니까 스가 촌리의 표면 중에 하나가 네. 스탈린을 조금 그 흉내내 가지고 스갈린이라고 아, 그런 말이 있습니까? 일본에 예.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 조금 지켜봐야 되고요. 예. 그리고 또 일본의 마이니치 신문이 이 사진을 또 내보냈습니다. 가장 아래쪽에 일본말로 되어 있는 그 이것은 네티즌이 만든 내용이 아니거든요. 마이니치 신문이 그대로 내놓은 타이틀인데요. 이렇게 네. 나와 있어요. G7 수상 중에서 혼자 서 있다. 스가 촌리의 디스탄스 그러니까 거리두기라는 뜻인데 거기에 비판과 존중 네.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여왕이 와서 다른 존산들은 상당히 그 아주 친숙하게 친하게 대화를 했어요. 예. 그러나 스가 촌리는 영어를 정말 하나도 못하는 분이에요. 뭐 영어를 못할 수는 있는데 예. 어쨌든 예 그걸 이제 친화력으로 돌파해야죠. 총리쯤 그러니까 됐으면 예. 그 통역을 그 예. 동반하여서도 네.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네. 그러한 어떤 그 액션도 없었어요. 네. 그냥 조금 그 거리두기 해가지고 네. 바라보고 있었다. 거기에 비판 그러니까 왜 이런 식으로 하느냐라는 비판 여론이 일본에 있고 그리고 존중하는 스가 촌리는 정말 불쌍하다. 야. 이러한 여론도 일본에 있는 것입니다. 왜 불쌍할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스가 촌리는 사실 그 키도 큰 네. 것은 아니고요. 네. 그리고 상당히 소극적으로 보이는 거죠. 예. 네, 이러한 부분들이 좀 불쌍하다. 음. 그렇게 일본의 여론이 예. 양쪽이 나와 있다. 마이니치 신문이 그대로 보도를 했어요. 네. 여기에 대해서 또 일본 정부가 격분하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예. 자, 이상 그 일본의 코로나 상황과 그 G7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네네. 자, 그 지금 그 사이에 댓글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일일이 다 따라가지 못할 정도인데요. 그 와중에 제가 본 것 중에 친정부 방송이냐 뭐 이렇게 올리신 그런 글이 있는데 친중국? 친정부 아, 방송이냐 친정부. 우리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 칭찬을 하고 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근데 그렇다기보다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예. 좀 해야죠. 예, 예. 그 뭐 사실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예. 사실은 사실대로 네, 정부가 잘못되어 있으면 그것은 네. 지적해야 되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G7 이라든가 세계가 보는 그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그 교내라는 것은 네. 제가 이야기한 내용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고 저는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친정부가 아니라 그 다른 정권에서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네. 같은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최근에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게 해외에 갈 때마다 네티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국뽕이라고 얘기를 하죠. 한국인으로서 그 자부심이 차오르는 그런 장면들이 상당히 많이 연출되는 것 같습니다. 자주 다녀오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어제 청와대는 한국이 사실상 G8이 됐다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네. 이게 뭐 저는 그냥 듣기 좋은 그냥 자랑만은 아닌 것 같아서 네. 기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예. 사실 한국이 G7 국가에 들어가는 것을 반대하는 나라 일본뿐입니다. 네. 그거는 일본은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G7에 들어갔다. 네. 그러한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또 일본하고 한국이 대립하고 있는 간제치용 네. 문제라든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 기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러한 부분에서 일본의 주장이 아니라 한국 쪽의 주장이 오히려 G7 국가 안에서도
박산대를 우려가 있다. 네. 그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의 참여, G7 참여에 네. GAC 되는 것에 일본은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입니다. 네. 네, 그거는 오히려 일본 쪽의 주장이 얼마나 근거가 희박하는 것인가라는 것을 일본이 스스로 인정하는 태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연장선상에서요. 그 보면 은혜 최님께서 아까 일본은 왜 정상회담 취소를 했을까요? 한일 정상회담 네, 얘기하는 네. 것 같은데요. 네. 같이 설명해 주셔도 괜찮을 것 예, 같습니다. 거기 여러 가지 여기에 대해서는 그 언론에서 보도가 됐습니다. 이쪽에서 먼저 보도한 것은 톡도 수호 훈련을 바로 오늘부터 예. 이틀간의 예정으로 한국이 시작했습니다. 네. 일본이 그 정보를 얻어가지고 네. 그래서 약식 회담으로 하자라고 합의되어 있었던 예. 한일 정상회담을 음. 갑자기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근데 뭐 독도수 훈련은 매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예. 한국에서 이러한 보도가 나왔더니 어제 일본의 카토 관방 장관은 네. 이거는 잘못된 보도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말하고 싶은 것은 처음부터 예정에 없었다. 예. 그러나 거기까지는 말을 안 했거든요. 음. 그러니까 잘못된 보도다 이것만 말하고 처음부터 회담 약속은 없었다라는 말은 없었어요. 아, 그런 얘기는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예.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한국 쪽에서 확인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확인했다라는 것은 실제로 약식 회담이 예정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예. 이것은 그 청와대라든가 외교 당국에 정확하게 확인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일본이 사실 그 일본의 올림픽 그 홈페이지에 톡도를 희미하게 네. 기재했잖아요. 네네. 그것으로 상당히 그 논쟁이 좀 있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그 한국이 항의하는 표시로 톡도 수호 훈련을 한다고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6월에 보통 해왔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것을 전혀 몰랐던 것도 아닐 텐데 네. 이 타이밍에서 그것을 그 빌미 삼아서 네. 취소한다라는 것 자체가 바로 그 홈페이지에 있는 네. 그 일본의 홈페이지에 있는 독도는 네. 옳다라는 것으로 더 예. 말하고 싶은 차원이 예. 아닐까. 예, 저는 이번에 그 일본 어떤 ANN이라는 방송이 보도한 것을 보면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김정숙 여사의 손을 직접 잡고 스가 총리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 인사를 시키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스가 총리는 마지못해서 이렇게 인사를 받긴 했는데 1분도 안 있어서 자리를 떠요. 예, 그러니까 맞아요, 이제 맞아요. 스가 총리의 부인만 이제 예, 예. 대화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하면서 이 한국과의 대화를 꼭 피해야 되는 그런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그거는 그 지금 한일 간에 있는 그 대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것을 깊이 대화하면 일본도 양보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예. 그러니까 아베 전 총리가 계속 그 1년, 2년 말한 부분은 한국이 국제법을 어겼다라든가 네. 한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나라다. 네. 이 말을 1년 이상 계속 말했거든요. 예. 그러나 한국은 그 한국의 주장을 그렇게 계속 그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이 한국 주장하고 일본의 주장이 또 G7이라는 그러한 무대에서 네. 거기서 그 아무래도 한일 그런 정상회담이 자리에서 다뤄지는 이루어지면 게 또 이게 네네. 그 언론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 네, 이렇게 되면 일본 쪽에서 말하는 특히 아베 전 총리가 만들어낸 그런 프레임 자체가 개질 우려는 충분히 있습니다. 네. 그 장면을 보면서요, 제가
그 사실 그 스가촌의 부인은 굉장히 그 뭐라 할까 사람이 차르테오 있는 사람이에요. 예. 정말이에요. 예. 예, 스가촌니를 만든 여성이에요. 아, 그렇군요. 예. 그리고 뒤에 물러서서 네. 그 뭐라 할까 조용히 내조 이제 내조를 이제 역할을 하시는 분이군요. 굉장히 잘하는 네네. 사람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그 내분의 그러한 접근에도 네. 당당하게 계속 이어서 그렇죠. 이야기를 그걸 했다고 피할 그러잖아요. 이유는 없죠.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사하자는 건데. 열려 예. 있는 마음이 네네. 있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의 그 스가촌니를 계속 그 뭐라 할까 도왔던 역사도 예. 제가 조금 알고 있는데 네네. 괜찮은 여성이에요. 네. 그러나 괜찮은 여성이 만들어 놓은 무대를 스가는 차가지고 그냥 다른 데 가버린 거예요. 글쎄 말입니다. 예. 그 이후에 예. 부부싸움을 하지 않았을까 약간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네. 예. 아니 그 어떻게 알아볼 수도 없고 참 네. 답답하네요. 예. 자, 뭐 이왕 한 김에 그 질문을 몇 개 더 그렇죠. 이제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이건 지난번 우리가 다룬 적은 있는데 일본 인구 중에 장비만 어부님께서 그 교수님 일본의 전체 인구 중에 극우는 몇 프로나 됩니까? 또 극우의 정계 진출은 많이 하나요? 극우의 정계 진출은 많이 하죠. 몇 프로 정도 될까요? 예. 예. 먼저 실제로 극우라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있을까? 네. 이것은 극우라기보다 그 극우 쪽의 의견을 듣는 사람들 네. 그리고 또 극우를 지지하는 사람들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요. 지난해 7월 5일에 도쿄도 지사 선거가 있었습니다. 네네. 이 이야기 저번에도 했는데요. 맞습니다. 거기에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네. 도쿄도 지사 후보로 사쿠라이 마코토라는 제투케라는 예. 혐한단체를 만든 사람이 입후보했습니다. 예. 네, 그 사람에 대한 득표 수가 18만 표였습니다. 18만 표요. 18만 표. 예. 이거는 그 일본에서 상당히 놀랐어요. 근데 도쿄 도민 가운데 예, 예. 18만 표가 그 극우 인사를 지지했다는 인사. 얘기인 거죠. 예. 예. 네, 도쿄의 인구가 일본의 예. 10분의 1 정도라고 네. 생각하면 일본 전체로 보면 네. 단순하게 계산을 네. 하면 200만 명 정도가 극우를 지지하는 극우 혹은 극우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아닐까. 200만 명이요. 예, 200만 명이라는 것은 일본의 인구의 그러니까 1%가 120만 명이니까 네. 2%도 안 됩니다. 네네네. 2%도 안 되지만 그래도 200만 이는 명이면 너무 예. 굉장히 큰 세력이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일본에서 혐한적인 책을 내면 네. 50만 부 이상 팔린다라는 것은 50만 부요. 예, 바로 200만이라는 네.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예. 적어도 50만 부 정도는 팔리는 거죠. 그래서 그 한국인으로 태어나지 않아서 다행이다. 뭐 이런 류의 책들이 나오는 책들이 거군요. 나오면 꾸준히 50만 부는 예, 팔려요. 그게 40만 부, 50만 부. 그게 40만 부, 50만 부씩 네네. 팔린다는 그러니까 거니까. 돈을 벌고 싶으면 일본에 네. 가서 혐한적인 책을 네. 좀 잘 만들어서 내면 네. 그거 세 권, 네 권 내면요 음. 부자가 돼요. 진짜. 일본에 인세도 좀 많고 아니 해서 실제로 일본에 가서 혐한이 된 한국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있어요. 예. 예를 들면 제가 아는 가장 혐한 소적으로 많이 내는 네. 사람의 필명인데요. 네. 신시아 리라고 그래요. 신시아 리. 리. 예. 네, 그분은 그 태국의 치과 의사였대요. 여자입니까? 남자. 남자인데요. 인데 예. 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다른 방송에서 했더니 네. 방송 끝난 이후에 그 태국의 치과 의사 협회에 네. 사무총장님이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예. 네, 그 사람 누구입니까? 예. 네, 더 정보를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더 이상 잘 모른다. 그냥 거기에 책에 책에 나와 있다. 네. 나는 치과 의사
시기였는데 2년 전에 일본에 건너가서 이러한 내용을 쓰고 있다. 네. 그런데 그거 내용을 보면 말하자면 고급 정보가 대단히 많아요. 보통 사람들은 모르는 네. 한일 간에 네. 뒤에 있었던 이야기. 네, 그러니까 그럼 다 알아서 얘기하는 겁니까? 예, 맞는 그것은요. 얘기입니까? 예. 굉장히 전문가가 쓴 내용이에요. 그래요? 예. 예. 그리고 한국말의 어감까지 음. 정확하게 쓰고 있기 때문에 일본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 쓴 거. 그렇습니까? 예. 예. 저도 그거 보고 한국말에 이러한 어감이 있네. 라는 거 좀 배운 부분들이 있어요. 저는 몇 번 이 사람이 누군지를 네. 알기 위해서 봤어요. 네네. 네, 정확한 한국 사람이에요. 물론 그 일본 말은 그 윤문을 일본에서 누군가가 봐줬겠죠. 하니까 예. 예. 네, 그거는 문제가 없고요. 아무튼간에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이 내는 책은 70만 부, 예. 가장 많은 곳은 90만 부 팔렸어요. 예. 지금까지 일본에서 10권 정도 책을 냈으니까 예. 치과의사 하는 것보다 훨씬 그 수익이 있었던 게 아닌가. 한국에서는 뭐 한 5천 부만 넘어도 막 베스트셀러라고 하는데. 네네. 예. 그쪽은 뭐 그렇습니다. 조금 자릿수가 다르거든요. 그럼 뭐 완전히 토착외구 내지는 신친일파. 간 곳이고 예. 지금 일본에 있다고 하는데 이쪽에 태그에 있으면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조금씩 있어요 일본에서. 네. 네. 자, 이게 글쎄요. 호사카 유지 TV예요. 네네. 아카시아 트리라는 분께서 네. 교수님, 일본 올림픽 독도 표기는 절대 양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참가를 안 하면 선수들이 무국적으로 출전하게 되는 거죠.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요. 교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시긴 했는데 네네. 예. 저번에도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이야기했는데요. 이것은 제 생각으로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평창 올림픽 때는 다시 한번 조사를 했는데 네. 기자님도 말씀하셨고요. 네. 평창 올림픽의 홈페이지에 있었던 독도는 네. IOC의 권고를 받아들여서 한국이 네. 독도 표시를 완벽하게 삭제했습니다. 네. 그런데 일본은 그 올림픽 홈페이지에 있는 네. 독도 표기를 이쪽에 항의를 받아가지고 네. 좀 희미하게 만들기는 했어요. 이번에 그렇게 한 거죠. 네, 예. 맨 눈으로는 보이지는 않지만 네네. 확대하면 네. 희미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한 5배 확대하면 예.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완벽하게 삭제한 게 아니에요. 네, 네. 그거는 일본의 콤스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독도는 일본 영토다라는 것을 내세우는 거죠. 네. 거기에 대해서 IOC에 한국에서 항의를 했잖아요. 했는데 IOC의 답은 네. 예. 이것은 그 지정학적인 표시에 불과하다. 네. 일본이 그렇게 말한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의도는 없다. 그래서 그 이것을 삭제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식으로. 그럼 뭐 일본의 주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본의 네. 주장인데 IOC는 좀 말에 현혹되어 있다. 일본의 말에. 그렇다면 우리도 지정학적인 그 독도 표시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보이콧하는 것은 네. 별로 뭐라 할까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일본이 그 빨리 보이콧도 하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게 보이콧하면 한국이 네. 난적이잖아요, 일본에. 그러니까 항상 축구라든가 그렇죠. 야구라든가 예. 지금 야구 팀들은요 대만이라든가 아주 강한 데가 계속 취소를 했어요. 네. 코로나 때문에.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 미국, 한국, 일본의 야구팀은 이게 싸움이거든요. 그렇죠. 예. 한국이 빠지면 이게 일본이 굉장히 좋아해요. 예. 이러한 축구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러니까 일본이 빨리 한국을 보이콧하라고 일본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제, 그렇게 예. 계속 말하고 있어요. 교수님께서는 그러니까 한국이 안 가면 일본만 좋은 거다. 예. 이런 그러니까 말씀이시죠? 들어가서 이기고 네. 그러나 그때의 유니폼에 네. 독도를 네. 그려서 네. 이게 지정학적인 표시다라고 네. 해서 네. 그러니까 그때 전체적인 그 어떤 목적이 아니다라고 네. 말하기 위해서는 독도는 한국 영토라든가
이러한 말을 쓰면 좀 안 되고요. 네. 그래도 독도를 캐릭터화 시켜가지고 유니폼에 새기면 일본도 그러니까 으기르기를 캐릭터화 시켜가지고 새긴 유니폼 많이 쓰거든요. 네. 그러니까 세임이니까 그렇게 해서 네. 우리는 독도로 기세를 올리고 네. 일본의 으기르기 문양을 이기자. 네. 이것은 제 개인적인 그러니까 교수님께서는 이게 주장이에요. 글씨만 새기지 않으면 그래요. 정치적인 주장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네. 상관이 충분히 없으니까 가능해요. 우리가 이제 우리 선수들 유니폼에다가 독도 문양을 이제 어느 정도. 디자인해서 네네네. 예, 그렇게 새겨 넣으면 아무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그렇죠. 요게 대극기, 예. 요게 독도. 예. 문제가 없어요. 예,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어떤 문양인지가 궁금하시면 그렇죠. 지난주 것을 한번 지난주 전체 보기를 한번 찾아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예.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네네. 그러면 어떡할까요? 예. 여기 지금 젠킨스 호사카 유지 TV에 젠킨스라는 분께서 네. 90만 부면 인쇄 1,000원씩만 받아도 9억 원이네. 막 이렇게 그렇죠. 보이셨네요. 예. 네, 그게 여러 건이나 냈기 때문에 네. 그게 열 여러 건이요? 배로 하면 그 50억에서 90억. 그냥 평생 살 수 있는 돈을 예. 일본에서 교만을 해도 벌 수가 예. 있다. 예. 매국질해서 평생 먹고 살 수가 있겠군요. 그러니까 예. 대신 그 영혼을 완전히 팔아버리는 거죠. 네.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영혼을 팔아서 돈을 버느냐, 네. 혹은 그 한국의 전체성을 지키냐, 네. 그러한 기로에 서 있는 분들이 좀 있어. 한국에도. 맞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요. 지금 막 댓글을 엄청 많이 올려주시는데 네. 정말 고맙습니다. 일일이 다 소개해드리지는 못하겠고 저희가 네. 질문이 있는 것만 이렇게 눈에 띄는 것을 소개해드리는데 네. 자, 우선은 어느 정도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것 같고 다음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실 게 네네. 그 지난주 있었던 강제징용 판결 관련입니다. 지난주에 말이죠. 네. 정말 이게 한국 판사가 내린 판결이 맞냐라고 이제 의심이 되는 그런 판결이 나왔었죠.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화를 냈었는데요. 이 네티즌들께서 이 재판부를 이 재판부가 아니라 재팬부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네. 교수님께서 주말에 이 판결문을 열심히 이제 다시 뜯어 읽어 보시고요. 지난주에 이어서 추가로 하신 말씀이 계시다고 합니다. 예, 교수님. 네. 예. 6월 7일이었죠. 다음 화면 좀 손질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강제징용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그 김양호 부장판사가 이렇게 주장한 거잖아요. 1965년 청구권 협정에서 보상과 배상 문제 모두 지급되었고 이미 재정적으로 해결되었다고 그분은 주장했고요. 원고들의 소송을 각하한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제가 36페이지에 이르는 이 판결문을 쭉 읽어봤어요. 지금도 조금 분석 중인데 오늘 중 일부를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네. 한국 측 주장하고 거의 일치한 그러한 판결이다. 아니요. 일본 측 주장. 네, 일본 측 주장. 네네. 그것을 많이 포착했고요. 네. 네, 물론 그것은 그 일본 측 주장을 흉내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예. 부장판사가 신념으로 그렇게 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만 결과물은 네. 일본 측 주장하고 거의 일치하고 있다. 네. 이런 사실이에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부분은 2018년 10월에 대법원 판결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있다. 네. 이거는 그냥 결과적으로 부정한 것이 아니라 법적인 근거 자체를 네. 하나하나 부정했어요. 네. 이러한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문제는 그냥 각각되었다가 아니라
그 각과도 여러 가지 각과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법적인 콘텐츠 자체를 완전히 부셔버렸다. 말하자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과연 이런 주장이 맞는지 사실 검토를 해야죠. 그러니까 3년 전에 네, 그 대법원에서 대한민국의 대법관들이 모여서 이것을 판결을 했는데 네네, 그 내용을 3년 후에 이 부장판사라는 사람이 네, 1심에서 완전히 부정을 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뒤집어 엎어버린 거죠. 그렇죠. 예. 그게 그러니까 결과만 뒤집어 엎어버린 것이 아니라 네. 2018년에 판결이 나오는 과정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법적인 뭐라 할까 소결론 같은 게 쭉 있잖아요. 네. 그것이 완전히 종합돼 가지고 결론이 나오는 거잖아요. 예. 그 소결론을 하나하나 다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완전히 정반대가 네, 되는. 조금 나쁘게 얘기하면 이건 확신범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네. 예. 네, 그러나 그것이 제가 보기에도 네. 조금 무리가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네, 오늘은 다 말하기는 예. 좀 어렵고 네네. 하나만 집중해서 예, 예. 조금 보겠습니다. 네. 자, 다음 내용을 조금 보시죠. 네, 이번에 판결문의 핵심적 내용 중 하나는요, 이런 것입니다. 먼저 1965년에 청구권 협정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것을 체결을 했을 때 한국 측이 일본 정부에 요구한 8개 항목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을 대일 청구 8항목이라고 하는데요. 예. 그중 제5항에 해당되는 내용이 바로 2018년부터 쭉 문제가 되어 있는 간제징용에 관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예. 거기에는 그러니까 제5항 이렇게 되어 있어요. 피징용 그러니까 징용되어간 한국인의 미수금 그는 받아야 되는데 아직 받지 못했던 예. 돈이죠. 그리고 보상금 이것도 역시 당연히 받아야 되는 돈이에요. 예. 및 기타 청구권, 반제 청구라고 나와 있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판결은 기타 청구권 네. 여기에 위자료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네. 그러니까 한국이 1965년에 기타 청구권이라는 명목으로 위자료도 받았다. 네. 이 주장이에요. 쉽게 말하면. 기타 청구권 좀 애매한 네네, 말이 애매한 들어가 말이잖아요. 있군요. 예. 네, 그것은 위자료라는 것은 불법 행위에 대한 배상금을 뜻합니다. 예. 네네네. 그래서 그게 모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무상 사모크타라 거기에 포함돼 가지고 네. 한국에 지불이 되었기 때문에 네. 다시 받을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예. 바로 이 내용이거든요. 그럼 지금 이 화면에서 네, 밑에 작은 글씨로 써 있는 게 지금 이번에 나온 판결문 판결문을 제가 일부 복사해서 네네. 거기에 올렸습니다. 네네. 이것은 나중에 네. 판결문은 이게 누구나 그냥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면 다 얻을 수 있습니다. 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2018년의 판결은 이거하고 완전히 다른 내용이에요. 예. 자, 다음 화면을 보시면 2018년 한국대법원 판결은 식민지 지배와 직결함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청구권 협정 바로 1965년에 그 청구권 협정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거거든요. 정말 정반대네요. 완전히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기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보도되었잖아요. 네. 그러나 이게 핵심층 예. 가장 핵심층 핵심이다라고 네.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그런데 이번에 판결에 대해서 벌써 일본도 거기에 대한 견해를 내놨어요.
그렇습니까? 예, 그거는 예. 2018년에 판결에 대해서 네. 일본 쪽에서 내놓은 그 외무성이 전문적으로 내놓은 견해가 있습니다. 예. 그것을 좀 보시죠. 예, 한번 볼까요? 예. 네. 그 일본 외무성의 견해는 2018년 11월 18일, 그러니까 2018년 10월에 한국 대법원에 네.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 일본 국회에서요, 네. 외무위원회에서 예. 일본 외무성의 조약을 담당하는 사람이 네. 결론을 냈습니다. 이것을 조금 보시죠. 뭐라고 했습니까? 예, 이거 요약본인데요. 네. 1965년 청구권 협정을 체결하여 일본에서 한국과 한국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에 대한 일정한 것을 소멸시키는 조치를 취했는데 그들 중에 위자료 청구는 들어있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죠. 예. 라는 야나이 슌지 조약 끝장의 말을 부정할 생각은 없다. 예, 말을 좀 어렵게 해놨는데. 어렵게 하는데 예. 결론은 뭐냐? 예, 예. 그때 1965년에 청구권 네. 협정에 위자료 청구는 네. 없었다. 그러니까 배상은 하지 않았다. 예, 예. 맞아요. 예. 그렇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죠. 네네. 예, 좀 돌려서 예, 그런 얘기를 야나이 슌지라는 사람이 91년에 했어요. 91년에 이미 했었다는 거고. 이미 했고 그것을 일본에서는 쭉 일단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일본 정부의 공식 견해로 냈기 네. 때문에 부정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외무성 당국자가 이렇게 얘기를 예, 예. 했으면 예. 예. 자, 그다음 이번에 그러니까 2018년 11월에 일본 국회에서 말한 사람 다음에 이렇게 말했어요. 1965년 시점에서 실체화되지 않았던 청구권은 여러 가지 불법 행위 등 재판을 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 그런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 예. 확실하게 말했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한국의 대법원의 판결하고 이 부분은 똑같은 거예요. 일본의 견해도 예. 아베가 뭐라고 말하든 간에 예. 그건 아베가 말하는 것은 프로파간다이기 때문에요. 네네. 일본의 공식적인 법적인 말이 아니라 그냥 정치적인 언사에 불과하거든요. 네. 아베가 계속 한국은 국제법으로 어겼다라든가 그거는요. 그런 정말 얘기를 하면서 한국이 약속을 안 지킨다, 막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그러면 들을 필요가 없는 이야기예요, 사실. 네. 예. 네, 그러나 그것을 잘하는 게 히틀러의 게베르스의 반법을 쓰는 게 일본이니까 이것을 잘 알아야 돼. 네. 근데 한국은요, 네. 게베르스 같은 거 못해요. 저번에도 말했는지 모르지만 맞습니다. 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네. 거 싫어해 한국은. 네. 교수님께서 지난번에 똑같은 말이지만 계속 해야 된다라고 예. 말씀하셨죠. 네, 예. 그러나 같은 말을 되풀이하고 있는 게 네. 하나 있어요, 한국에서. 뭡니까? 독도는 한국의 고유 영토다. 국제법적으로, 예, 예.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독도는 예. 한국의 고유 영토다. 이거는요, 네. 계속 되풀이하고 있어요. 음. 이거는 괜찮은 거예요. 예, 그건 잘하는 겁니까? 잘 예. 하고 있고 예. 그래야만이 세계적으로 예. 역시 한국 것이네. 그렇게 몇 번이나 확인을 해요. 예. 그런데 간제 지역 문제에서 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게 일본이다. 네. 그러면 그쪽에서 역시 한국이 약속을 안 지키는 나라인가?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 우리 계속 얘기를 해야 되겠군요. 예. 그리고요, 자 마지막 보세요. 그러나 이 사람은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고 일본의 외무성에서 말했잖아요. 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이거 가장 마지막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그렇지만 청구권 자체는 소멸되지 않았지만 재판에 갔을 때 그 재받지 않는다는 점을 양국이 합의했다. 협약했다. 예. 협약했다고 예. 생각한다요. 아니 어디에 그런 협약이 그러니까 어디 이게 있습니까? 1965년에 예. 거기 정구권 협정에서는 국민의 청구권까지 모두 재정적으로 해결되었다라는 문구는 그런 뜻이다라고 일본에서 또 이 사람이 생각한다야. 예. 그러니까
청구권은 남아 있다. 네. 그러나 그 청구권을 갖다가 재판을 해도 구제받지 않는다. 이게 엄청난 모순적인 말이죠. 그건 말이 안 되죠. 그건 자기 생각이고요. 그러니까요. 예, 우리 생각은 다르죠. 예. 예. 그거는요. 일본이 왜 이렇게 말하느냐. 네. 이거는 또 이유가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까? 예. 예, 오늘은 이 정도로 해도 되는데 조금 네. 이 말을 할까요? 예, 좀 더 해보시죠. 괜찮습니까? 예. 이게 핵심이니까요. 네네. 일단 국민적으로도 알아야 되는 부분이라서요. 네네. 그리고 몇 번이나 태블이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예. 자, 일단 이곳은 그 야나이 슌지가 1991년에 12월 13일에 청구권이라는 게 소멸되지 않았다. 네. 소멸된 곳은 외교 보호권뿐이다. 이렇게 네. 말한 내용인데요. 이거는 그냥 참고로 하시고, 그리고 자 2018년에 그렇게 큰 판결이 나왔잖아요, 한국에서.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개인 의견이라고 네. 약간 조금 다른 의견도 네. 거기 붙어 있었어요, 소수 예. 의견으로. 네, 그것을 좀 보시죠. 어떤 겁니까? 이게 예. 여기에 지금 손질을 하시는 첫 번째인데요. 네. 한국 대법원 판결에 대한 개별 의견. 이게 소수 의견이군요. 소수 의견이죠. 자, 이것도 대단히 중요해요. 자, 간제 동원 위자료 청구권도 청구권 협정의 대상에 포함되지만 이거는 포함된다고. 포함되지만. 예. 한국에서 일단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네요. 예. 그러나 다음에 중요해요. 탄시 협정으로 포기된 것은 국가의 외교 보호권뿐이다. 그러므로 K는 소송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예. 결국은 뭐라고 하나 청구권은 거기에 포함되지만 그 청구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되지 않았다라는 입장인 것입니다. 예. 포함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일본 쪽에서 다 해결을 해준 것도 아니다. 사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소수 의견에서도 어쨌든 간에 소송으로 이렇게 나왔네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예. 결국은 아주 큰 차이가 없어요. 예. 그런데 2번은 일본 주장이거든요. 일본 주장. 자, 이거 보시죠. 그러니까 일본의 최고 재판소, 일본에서 대법원을 최고 재판소라고 하잖아요. 네. 그리고 일본 정부의 견해는 개인 청구권은 남아 있으나 개인이 소송으로 권리 행사를 할 수 없게 되었다. 바로 아까 얘기한 아까 거랑 사람하고 똑같군요. 똑같아요. 일본 사람들은 똑같이 이렇게 네네네. 얘기하나요? 예. 이게 일본은 그 10년대는 그냥 개인 청구권을 인정한 것뿐이었어요. 네. 그래서 일본에서 소송이 많아졌죠. 예. 그런데 그때 일본에서 걱정했어요. 이대로 하면 네. 이기는 게 나올 것이다. 음. 계속 한국이나 중국에서 일본에서 소송을 그러니까 해가지고 피해자들이 승소하는 게 나올 수 있다. 승소하는 것이 계속 줄을 잇게 나올 것이다. 네. 라고 하여서 2000년에 들어와서 해석으로 바뀌었어요. 예. 바꿨어요.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소송할 수는 있으나 이길 수는 없다는 식으로 이상한 해석을 내기 시작한 게 2000년 그 연장선상에서 일본에서는 아무리 소송을 제기해도 그거는 할 수 있으나 패소하는 거예요. 그러나 한국에 그거는 일본의 사정이거든요, 그냥. 그런데 왜 그렇죠. 한국 법원이 일본의 예. 사정에서 나온 네.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번에 판결문에 핵심적인 부분에 섰는지 예. 이걸 제가 약간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고요.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본이 이것은 조금 어려우니까 그냥 이 정도로 오늘 제 말씀은 예. 이 정도로 하고요. 그렇게 할까요? 왜냐하면 이게 핵심적인 부분 중 하나를 네. 또 핵심적인 핵심을 오늘 좀 이야기했기 때문에 혹시 이해가 되셨나 모르겠어요. 제가 그렇지 않아도 네. 교수님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어려워하실 거다 네, 그렇게 네. 했더니 교수님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정도는 알아야지 일본의 논리에 대응할 수 있다. 이건 꼭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셔서 이렇게 하기로 했고요. 네. 그 여러분들께서 이 교수님 오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꼭 이렇게 숙지하고 계셨다가 혹시 뭐 일본 사람들이 뭐 이런 거 물어본다 뭐 이렇게 할 때는 그대로 말씀을 이렇게 해주시면 아마 대응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네. 자,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없을까요? 질문을 제가 아직 이렇게 다 체크하지를 못해가지고 예. 네네네. 그렇죠. 지금 뭐 계속 댓글이 나와서 그 지나가 버리는 댓글들이 좀 많은데요. 예. 젠킨스님은 이렇게 쓰셨네요. 결국은 판사가 법과는 상관도 없이 일본 정부와 판사의 의견을 받아들였다는 거네요. 실제로 일본 쪽의 주장을 그대로 흉내내서 받아들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결과를 보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견이 된다.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예.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음. 네. 자, 보니까 댓글란이 질문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께서 정치적인 견해를 놓고 서로 이게 다투고 계세요. 지금 그래서 예. 호사카 교수님이 NHK에 나가셔서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의견도 있으시네요. 예. 그래서 물론 일본 안에서도요. 역시 그 아베 전 총리가 상당히 감정적으로 한국에 네. 대하도록 많이 유도를 했거든요. 네. 특히 한국은 고르테를 움직인다라든가 예. 예. 그러니까 한국은 나쁜 나라다. 네. 이러한 인상을 8년간 계속 심어줬어요. 예. 그래서 혐한이라는 게 많아진 거예요. 네. 그 일본 안에서. 그러나 그 일본 안에도 법조계 특히 변호사 분들의 일부는 예. 오히려 한국이 옳다라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일본 일본에 안에서도. 양심적인 분들이 많죠.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계속 한국에서는 소개를 했었어야 되는데 안 그러는 부분이 좀 있었고, 네. 그래서 마치 일본 쪽에 뭔가 지금은 양보를 하는 게 한국의 편이다라는 의견들이 좀 많잖아요.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예. 네, 그거는 아니거든요. 예. 우리가 다른 문제도 아니고 이런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문제 이런 쪽을 양보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네, 그것은 그러니까 역시 영혼을 예. 잘못하면 팔아버리는 예. 결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 한미를 건전을 해야 되지만 네. 그렇다고 한국 쪽의 핵심적인 전체성을 바라버리는 것은 한국 역사에서 두고 후회할 그러한 결과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요. 맞습니다. 이거는 지켜야 하고 일본도 물론 지켜야 되는 부분은 지켜야 되지만 네. 그러나 역시 세계적인 표준에 맞는 이야기를 일본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요새 한국이 오히려 일본보다 세계적인 표준에 가까운 이야기를 예. 많이 하고 있어요. 네네. 일본은 일본의 극익에만 부합되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오염수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리고 또 기타 여러 가지 부분에서 특히 오염수의 기본이 되었던 후쿠시마 원전 문제에서는 예. 수치를 상당히 숨기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요. 예. 세계 표준이라고 하기가 좀 어렵죠. 예. 어떤 면에서는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문제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모범 국가였던 일본이 세계에 예. 거기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예. 왜냐하면 숨겨야 되는 게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그러게 말입니다. 예. 그렇게 저는 보고 있어가지고 거기에도 아베 정권이 됐으니까 예. 처음부터 경향이 예. 세진 것이 아닌가. 예. 스가는 전적인 신념 자체는 없어요. 그 사람은 정권을 잡고 있으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스가의 장점이기도 하지만 엄청난 단점이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고 예. 있다라고 보는 것은 제가 문재인 정권을 그 변해하기 하고 한다는 것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절대 예. 예. 객관적으로 보고 예. 있는 것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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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상황이 이런 상황인데 왜 판사님 같은 분들은 그런 판결을 이상한 판결을 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꾸 우리가 양보해야 된다는 그런 사람들 좀 정신을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지금 뭐 댓글은 별로 없지만 이 판사님 그 김양호 판사님을 비판하는 그런 댓글들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닥터진 아니 잠깐만요. 닥터지니 님께서 그래서 판사놈이 미리 막아준 거니 뭐 이런 게 있었고요. 잠깐만요. 은봉희님은 네 자식들이 후손이 그날의 치욕적인 판결을 부끄러워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H킴님은 판사가 너무 이상한 판결을 했어요. 이영애님은 김양호라는 판사 우리나라 판사 맞나요? 친일 매국노였네. 참 뿌리 깊이 박혀있네 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기홍리님께서는 혐한 친일파 파헤쳐야 합니다. 매국노 처단합시다 라고 하셨습니다. 김양호 탄핵해야 된다 뭐 그런 의견들도 많이 올라와 있네요. 예. 오나라님은요, 김양호 판사는 판사직을 박탈해야 합니다라든가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셨네요. 네네. 야촌님은요, 처음 거지면 극우 단체가 방해해요. 뭔가 고지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네. 그리고 김하나님은 우리도 일본 내 양심 시민 단체들을 지원도 좀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다고 예,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일본 안에도 양심적인 시민 단체 꽤 많거든요. 예. 아베 정권, 스가 정권의 그러한 그 극우 행보 때문에 안 보이는 것뿐이고요. 네. 꽤 있습니다. 네네. 네. 자, 지금 이쯤에서 광고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 왼쪽에 독도 1500년의 역사라는 책이 보이시죠? 여러분 보이십니까? 예. 오늘도 이 책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호사카 교수님께서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세종대학교의 독도 종합연구소 소장님이시기도 하고요. 자타가 공인하는 우리나라 독도의 최고 전문가이시기도 합니다. 이 책은 나온 지가 벌써 5년이나 됐지만 지금도 이제 꾸준히 잘 팔리는 그런 스테디셀러라고 교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 진짜예요. 예, 교수님 이 책은 어떤 책입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래서 독도 1500년의 역사이기 때문에 독도의 역사적인 사실, 네. 그리고 45년 이후에 국제법적인 사실, 이러한 그 독도의 전반적인, 그러니까 꼭 알아야 되는 역사 1500년의 역사, 독도의 바로 그 1500년 역사 속에서 독도가 왜 한국 영토였고 지금도 그러는가, 이것을 아주 알기 쉽게 그렇게 썼습니다. 고등학교 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지난주에도 많은 분들께서 호사카 교수님 책을 주문해 주셨습니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교수님도 전하실 말씀이 계십니다. 예, 일본 저격을 계속 듣고 계셔가지고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럼 오마이뉴스 10만인 클럽에 대해서 말씀드리죠. 오마이뉴스 10만인 클럽에 가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월 10,000원씩 자발적으로 시청료를 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은 일본 저격을 비롯하여서 오마이 TV, 오마이뉴스가 계속
무럭무럭 선장 할 수 있는 기초가 될 것입니다. 후원 방법은요. 010-3270-3828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010-3270-3828로 전화 주시거나 아니면 문자로 후원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화면 맨 밑에도요, 전화번호가 이 자막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자유롭고 또 재미있는 보도를 위해서 오마이뉴스가 후원자 10만 명을 모으자라고 해서 만든 게 10만인 클럽입니다. 한 분 한 분의 도움이 저희한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호사카 유지 TV의 아카시아 트리님께서 저도 저 책 살게요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예, 조정수님께서도 한국 가족에게 주문할게요. 외국에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아, 네네. 예, 오나라님은 책 사겠습니다 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예. 네. 저기 BKMK님은 오마이뉴스 배경 컬러랑도 비슷하네요. 책 독도 컬러가 뭘 말씀하시는 거죠? 오마이뉴스 배경 컬러? 이거 말씀인가요? 그럴지도 네. 모르겠습니다. 김하나님도 교수님 호석가 유지 TV랑 책 응원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네. 기자님이 또 오마이뉴스, 오마이TV뿐만이 아니라 호사카 유지 TV 측의 예. 댓글도 읽어주시니까 좀 편하십니까? 좋으네요. 예. 네. 예, 아무래도 이 글씨가 작아서 이게 눈에 잘 들어오지 않고요. 네. 예. 자, 근데 이제 댓글 중에 아까 이제 하나 넘어간 게 있는데요. 이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교수님, 왜 그 방송 이름이 일본 저격입니까? 예, 네네. 예, 너무 공격적이다. 뭐 이런 식이면 혐한하는 일본 우익과 다른 게 뭐냐 이런 말씀을 이렇게 어떤 분이 아까 처음에 올려주셨는데요. 네네.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제가 결정한 것도 그렇죠. 아니기 때문에. 예. 네네. 이 일본 저격이라는 타이틀은 제가 지었는데요. 솔직히 타이틀이 좀 세서 저도 부담스럽긴 한데요. 단 이 방송을 이제 시작했을 때가 램지어 교수라는 사람이 위안부는 매춘부다라고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이상한 논문을 이제 발표해서 한참 무리를 빚던 때였던 것을 좀 감안해 주시고요. 그때 막 저는 이제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했던 이 저격했던 이 안중근 의사의 마음이면 과연 이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문득 들었었고요. 안중근 하면 떠오르는 이제 저격 이런 단어를 그 일본에다 붙여서 타이틀을 만들게 됐습니다. 출범 당시에 이제 회사에서도 약간 좀 반대 의견이 일부 있었지만 일본 저격보다 더 나은 그런 타이틀이 없어가지고 그냥 갔고요. 출범한 후에도 이제 타이틀이 세다라는 그런 댓글이 있었는데 근데 수천 개의 댓글 중에 불과 2개, 3개 정도만 있어서 이 정도는 무시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저희 방송이 단순히 뭐 매일 일본을 저격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의 좋은 점도 소개해야 되고 솔직히 뭐 일본의 교수님도 가끔 말씀하시지만 일본에도 좋은 사람도 많고 좋은 점도 많고 이런 것들을 소개해야 돼서 혹시나 이제 여러분들께서 좋은 타이틀을 제안해 주시면 저희가 한번 내부 논의를 거쳐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제안을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교수님은 뭐 어떻습니까? 일본 저격? 저는 지금까지도 그냥 일본을 저격한다라기보다 일본의 그 실제 있는 이야기를 객관적으로 사실 이야기해 왔습니다. 아주 그 어느 쪽에 뭐라 할까 편준되어 있다라는 느낌은 저는 없고요. 일본에서 그 보도 베이스가 되어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또 다른 방송에서 여러 가지 올림픽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것을 그 일본인들이 제가 이런 그 이야기를 했다라고 썼어요. 그런데 제가 나왔기 때문에 아주 세계 일본을 비방한다고 생각했대요. 아, 그랬습니까? 그런데 저는 많이 비판을 했는데 네. 그 사람은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를 해줬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 한 사람 말하고 있는 게 네. 뭐라 할까 무리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다. 네. 일본에서도 그렇게 뉴스에 나왔기 때문에 예. 저는 그렇게 좀 맞습니다. 오히려 생각을 했습니다. 일본 교수님께서 항상 이제 저희들한테 보여주시는 PPT를 보면 항상 일본 언론에 나온 그런 기사를 토대로 네네. 해서 이게 만들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객관적인 사실을 위주로 네. 하고 있기 때문에 막 네. 객관적인 사실을 위주라기보다 네. 객관적인 사실만을 그렇게 맞습니다. 예. 기초로 해서 예. 만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네네. 저희들이 뭐 일본 저격이란 타이틀이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요. 또 내용도 뭐 마음에 안 드시는 분도 계실 테지만 저희는 그 가끔 일본 방송을 이렇게 보면 아니 이 사람들은 책뿐만이 아니라 방송도 이렇게 혐한으로 하네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예, 거기에 비하면 저희는 정말 양반이고요. 예. 저기 지금 댓글을 보면 더 체게바라님은 더 강하게 타이틀을 달아도 좋을 듯 이렇게 하셨고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일본 죽이기라든가. 예, 여러분들께서 많이 대안을 주실 것 같습니다. 예, 일본 김복규님은 일본 저격 타이틀 좋아요라고 이렇게 했고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두근님도 타이틀 좋아요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햇살님은 일본 폭파라고 하세요라고. 일본 폭박. 예, 그렇게 하셨네요. 예, 뭐 사실 그 제가 저격하는 것은 일본 극우이기 때문에요. 네, 사실상 맞습니다. 지금 일본 극우가 만들어낸 게 예. 현재 일본 사회라고 예,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어떤 분이 말했어요. 일본이 그 재난에 대해서 굉장히 잘 움직이는 나라였는데 네, 왜 지금 코로나에 대해서는 그렇게 못하는가? 그렇습니다. 예. 네, 그것은요. 그 특히 아베 정권의 후반부에 가서 모든 것을 지자체에 맡기는 체제가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는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예. 네, 그것은 사실 그 아베 총리의 생각은 다른 데 있었기 때문에요. 자신의 정권을 어떻게 유지하느냐라는 네, 데에 관심이 많이 갔기 때문에 네, 오히려 국민들의 그 고생하고 있는 예를 들면 수해를 입었다라든가 네, 그게 많잖아요. 일본에 예, 엄청나게. 예, 거기에 신경을 쓰면 1년간 그것으로 끝난다고 생각한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는 거기서 조금 빠지고 모든 것이 지자체에 맡긴다. 옛날에이면 일본 정부가 다 개입해가지고 자위대가 즉각 들어가가지고 많이 그렇습니다. 복구를 했어요. 네, 그것을 안 하게 된 것입니다. 코로나에 있었어도 거의 모든 것이 지자체 중심으로 하게 네. 했어요. 네, 네, 그러니까 통일성이 없고 예, 여러 곳에서 그 네. 지도력의 부족 이런 게 나타나 있는 거죠. 예. 한국은 기본적으로 청와대 한국 정부 중심으로 그리고 춘대본 중심 이렇게 있는데 이게 중심성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백신 예약 시스템에서 벌어지고 있는 뭐 이상한 그런 네네. 그 엇박자 네. 일본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그런 게 다 이제 거기서 기인을 하고 예, 있다고 이제 거기에서 기인해가지고 후기 아베 정권에서 현재 스가 정권까지 네. 쭉 이렇게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예, 중앙 정부의 예산 문제가 많아요. 예, 중앙 정부가 예산을 쓸 수 없기 때문에 네, 예산 다른 데 쓰려고 하는 거죠. 예, 그 정권 유지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예, 예. 그러니까 정권 유지를 하기 위해서 그 광고비라든가 그 홍보비 굉장히 많습니다. 예, 네, 그것을 쓰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모든 실제적인 정책 그 경비는 그쪽에서 내라고 하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거예요. 국가가. 예, 한국이 그런 식으로 가면 정말 안 되거든요. 예,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을 역시 보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좋은 부분도 있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도 있잖아요. 예. 예. 여기서는 이거 배우면 안 된다라는 거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배우면 좋다라는 것도 말하기 위해서는 2시간 필요해요. 진짜. 그럼 언제 그 시간을 잡아서 하루 네네. 날 잡아서 일본의 좋은 면만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소개하는 되죠. 예, 그런 시간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게 근데 지금 많이 작아지고 있다, 적어지고 있다는 게 네. 현실입니다. 좀 어쩔 수 안타깝습니다. 없습니다. 네. 예. 벌써 지금 12시 26분을 넘어갔는데요. 네. 근데 어떡합니까? 지금 좋은 댓글들이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예. 이거 어떡하죠? 예. 네. 아무튼 뭐 1시간 반 정도가 되니까 호사카 교수님 네네. 국회의원으로 나와주세요. 예, 구글제이님께서 호사카 교수님께서 교육부 장관으로 GEP식 교육에서 대한민국의 교육 개혁 부탁드립니다. 또 외교부 장관으로도 꼭 추천합니다. 아이고 그러셨네요. 너무 과치 네. 아니시고요. 예. 예. 그리고 그렇게, 댓글에 그리고 말씀해 주시는 예, 것도 고맙고. 네. 댓글에서는 뭐 어쨌든 현재까지는 일본 저격이라는 타이틀 너무 좋다. 예, 무슨 문제냐 하는 그런 의견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예. 네네네. 예. 예. 그러면 하나들 소개를 하시고 네. 마무리하시는 게 어떠실까? 그렇게 예. 어떤 분은 식사하셔야죠. 네. 네, 맞습니다. 예. 김크리다님. 네. 네네네.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식사하셔야 되니까 예. 그래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벌써 약속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이었는데요. 궁금증이 좀 많이 풀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모든 질문에 답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질문 주시면 그때그때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알려드릴 게 있는데요. 일본 저격이 아까 이제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벌써 10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늘로 시즌 1을 마감하고 한 주만 쉬었다가 시즌 2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저희가 사실 급하게 이제 이 방송을 런칭하느라고 충분한 준비가 없이 시작을 한 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착오나 실수 같은 것들이 많았는데요. 이것저것 좀 손을 많이 봐서 보다 발전되고 성숙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보람찬 한 주, 아니 2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오는 29일 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